안녕하세요. 이렇게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는 장사 배우는 남자 장배남 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자 카메라를 켰냐면요, 샵인샵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었는데, 그것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샵인샵 매장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샵인샵 메뉴 구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. 그때 생각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, 첫 번째,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분산돼서 나갈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할 것. 두 번째, 그 메뉴들을 만드는 식자재가 되도록 교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. 세 번째는 그 메뉴들의 조리법이 2가지 이상 혹은 3가지 이상으로 많아지면 안 될 것. 예를 들면 뭐는 끓이고, 뭐는 튀기고, 뭐는 지지고, 뭐는 볶고, 뭐는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끓이거나 튀기는 걸로 종료가 되거나, 혹은 뭐 굽거나 튀기거나로 종료되는 그런 메뉴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3가지를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은 샵인샵 매장 광고와 운영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. 샵인샵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1개 혹은 2개씩의 브랜드를 입점을 시켜서 판매가 되어지는 방식입니다. 보통 추가적인 메뉴 입점을 판단할 때 기존의 특정 카테고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에 대한 가성비로서 판단을 많이 하는데,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했을 때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남는 게 예를 들어 100만원이었다고 치면, 2번째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매출 역시도 1000만원에 100만원 단위의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. 그런데 이것은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. 왜 그러냐면 A라는 브랜드, 첫 번째로 운영하던 브랜드에서는 이미 고정비, 인건비 외 기타 운영에 관련된 비용들이 빠지고, 그리고 나서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 매출에 대해서 순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, 추가적으로 입점하는 이 B라는 브랜드, C라는 브랜드는 고정비가 제외된 거의 식자재, 약간의 가스비용, 전기비용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다 이익으로 남습니다. 자, 그런데 왜 샵인샵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손마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느냐 하면은, 그것은 브랜드를 추가시킬 때 그만큼 인건비라던가 이런 이 시스템에 대한 노동력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브랜드에 대한 가성비가 없게끔 느껴지는 겁니다. 그럼 결론은 샵인샵이라는 시스템은 매우 좋은 시스템으로서 이 하나의 고정비로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, 그만큼 인건비라든가 노동력이 따라 올라가게끔만 세팅이 되지 않는다면 아주 추천할 만한 가성비 좋은 창업이다. 다시 말해서 제가 전 샵인샵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식자재 호환, 메뉴의 주요 판매 시간대 분산, 그리고 조리 강도의 최소화, 이 3가지를 반영을 한다면 각 카테고리에 많이 들어갈수록 그 광고비의 하나에 대한 효용성은 매우 크다. 자, 다시 말해서 내가 샵인샵을 잘 운영하고 싶다면 1개 카테고리에서 내가 고정비를 다 빼고 B와 C, D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는 마진 폭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. 단 유의할 것은 앞서 말했던 3가지가 지켜져야만 가능하겠죠. 노동비가 같이 따라 올라가면 안 되니까. 다음은 샵인샵의 광고입니다. 샵인샵 광고는 보통 많이 투자를 하시고자 하지 않으세요. 왜냐면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서 이 정도 광고비에 이 정도 매출이면 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된다라는 이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광고비를 투자하는 것을 매우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하지만 1개 카테고리에서 고정비를 다 뺀 B와 C의 이 브랜드는 광고 하나에 대한 효용성, 즉 광고비 대비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감한 광고를 할 것을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리고요. 더 좋은 것은 이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기능 제외한 요기요라든가 쿠팡이츠, 위메프 혹은 배달의민족의 배민원 같은 기능은 선불이 아니라 수수료제이기 때문에, 즉 정률제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낚시할 때 많은 낚싯대를 두고서 낚시를 하는 낚시꾼처럼 더 유입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죠.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, 배달 플랫폼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.
보통 20개에서 25개까지도 나눠져 있는데요.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. 각 카테고리를 잘 활용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, 그에 따른 이제 광고비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, 효용성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죠. 잘못된 예로는 샵인샵을 운영하시는데 샵인샵이 동시에 다 잘 되지는 않으니, 한 개 브랜드가 잘 되기 시작하면 나머지 브랜드에 대한 집중력을 잘 되는 브랜드에 싣고자 광고를 한쪽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한다고 하죠. 다 실어주는 현상이 발생하고, 그에 따라서 나머지 브랜드는 다시 저조해지기 시작하는데요.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한 개 브랜드에서 제가 고정비를 다 뺀다고 말씀드렸는데, 나머지 브랜드는 이 고정비가 포함되지 않으니 설령 잘 되는 브랜드보다 좀 덜 팔린다고 해도 고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익이 돌아오니 이득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. 따라서 1개 브랜드가 잘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거는 좋으나, 다른 샵인샵 브랜드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리는 것은 그 가능성마저도 배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고요. 추후에 B나 C라는 브랜드에서 인기 있는 메뉴가 등장했을 때, 그때 됐을 때 리뷰라던가 주문수라던가 이런 고객 관리하는 것들이 미흡하다면 그때 돼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. 자, 다시 말해서 자동차도 전진을 못하더라도 시동을 걸어놓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진 못하고 시동마저 꺼놓은 자동차는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달리는 속도는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. 자, 그래서 샵인샵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광고비를 아끼시면 안 된다. 그리고 광고 효용성은 좋으니 1개 브랜드가 잘 된다면 힘을 더 실어주는 건 좋으나 다른 것을 절대 줄이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같은 맥락으로 B나 C라는 브랜드가 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했음에도 성적이 저조하다면 힘을 줄이시는 게 아니라 빼시는 게 맞고요.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고 괜찮은 메뉴고 평점도 높아서 잠재력이 있는 메뉴라고 한다면 절대로 광고에 힘을 줄여서 시동을 꺼버리시면 안 됩니다. 자, 여기서 다시 짚어야 되는 것,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이런 배달 플랫폼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근거가 항상 남아요. 손님 리뷰, 리뷰 누적 수 등등. 이것이 결국 주문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깃발을 꼽든 단순히 배달 플랫폼 등록을 하든 이것과는 별개로 관리해왔던 그 내용들이 결국 주문으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고요. 광고를 어디 더 하냐 보다 그 관리, 이것이 계속 시동이 켜져서 순환되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개 브랜드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고정비를 다 빼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그 외 B, C, D의 브랜드는 고정비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수익을 남기니 좀 적게 팔아도 조금 저조한 듯이 느껴져도 손해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크다. 단 노동비나 준비의 강도가 함께 따라오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을 잊지 마시고요. 자,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1개 카테고리를 집중한다는 이유로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브랜드에 소홀하지 말 것. 언제든지 어떤 브랜드의 어떤 메뉴가 인기가 올라오고 어떤 시간대에서 주인공이 될지 모르니 항상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태여야만 할 것. 그리고 광고비에 대비 효용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 것.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객단가에 있는 구성, 객단가에 있는 메뉴를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브랜드 안에 포함을 시켜놔야만 할 것. 다시 말해서 낮은 객단가의 메뉴로만 돼 있는 브랜드는 가성비에서 매우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. 고정비는 계속 매 건마다 배달 건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. 그게 10,000원짜리든 30,000원짜리든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.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거나 아니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. 완벽하게 제가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막 드린 거라 제 스타일대로. 자, 어쨌든 이렇게 좀 짧은 말씀 드리고요. 또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혹은 의문이 드는 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또 제가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함부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.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잘 준비해서 항상 많이 얻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장사 배우는 남자 장배남 TV,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